안녕하세요. 길령명리 공부 시간입니다. 2강 천간과 지지의 시공간 메커니즘과 충의 반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천간, 지지, 그 다음에 충이라는 게 뭔지 공부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오프닝 캐치프레이즈. 자, 여러분 사주 원국 천간에 돈이나 관이 주르륵 있다고 좋아하셨습니까? 천간의 글자는 내 마음속 욕망일 뿐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한 푼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주의 기운이 어떻게 현실로 구현되는지, 그리고 무조건 나쁘다고만 알려진 충이 도리어 대박을 터뜨리는 반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핵심 캐치프레이즈는 천간은 하늘의 마음이요, 지지는 현실의 땅이다. 또한 답답하게 묶인 합을 깨뜨려 복을 부르는 충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육합이라는 걸 좀 보고 갈게요. 보통 합에는 육합과 그 다음에 반합 이렇게 있어요. 근데 힘의 세기는 육합이 더 셉니다. 그래서 육합은 지구 궤도합 자전축 23.5도 기울어진 것에서 나온 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리라는 게 우리가 우주 지구, 자연 이런 거하고 밀접한 거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이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에 인간의 삶을 대입을 하면서 만든 거예요. 왜? 인간도 우주의 한 부분이고 자연 속의 하나의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와 축이 있으면, 대신에 이제 다른 명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8글자가 있잖아요. 그럼 위에를 여기를 이제 천간이라 부르고 아래를 사람들이 사는 지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게 이제 나라는 존재, 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자와 축이 이렇게 있어. 그래도 이렇게 자축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스승님께서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저 또한 그 스승님의 이론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자하고 축, 즉 육합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렇게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야 육합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자축 만나서 얘네가 뭘로 변하느냐? 뒤에 있는 이 자가 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축 합토, 얘네가 합쳐져서 토로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거나 챗GPT 이런 데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외워놓으면 좋지만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때그때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니까, 검색해서. 우리가 지금은 암기의 시대가 아니에요. 뭔가 깨달음의 시대, 뭔가 나만의 논리를 세우는 시대, 깨달음의 시대, 통찰을 얻는 시대지, 예전 마냥 암기해서 시험 보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제가 암기하지 못하고 이런 거 갖고는 시비 걸지 마세요. 저는 사주 명리가 과연 인간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임상 사례에서 진짜 이론대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런 거가 궁금한 사람입니다. 이론은 학술 연구하는 분들이나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과 해가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게 이제 12간지예요. 12간지. 여기 이제 지지에 들어가는 글자 12개입니다. 그리고 축이라는 걸 우리가 간지인데, 이거를 이제 동물로 비유를 하잖아요. 축은 소, 이는 호랑이, 묘는 토끼. 그런 건 나중에 할 거고요.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건 육합을 보는 거니까 자축합 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의 합목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여기 카페 무슨 해피 돌싱 올드 싱글 거기 제가 검색해서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이거 했다고 저작권으로 걸진 않겠죠?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인의 합목.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묘하고 술하고 만나서 묘술합화. 예? 그 다음에 진토와
유금이 만나서 진유합금 이렇게 이제 합한다는 거 합한다. 이게 이제 합의 개념이 합, 육합.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하고 신하고 만나서 사신합 수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오와 미가 만나서 오미합 화로 변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 두 글자가 만나서 토로 바뀌고 해와 인이 만나서 목으로 바뀌고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축합토, 뭐 인해합목, 묘술합화, 그 다음에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화 다 외우면 좋지만 처음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검색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뭐 자기 거 잘 보면 되잖아요. 남의 거 보는 거는 이제 직업을 하는 분들이고 요게 이제 육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이제 위키백과 같은 데 가도 이제 합이라고 쳐요. 이제 이렇게 합이라고 사주팔자 합이라고 치면 이 천간의 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간의 합.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이론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떤 글자가 만나서 합인 정도 깊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꾸 공부하면서 늘어야죠. 처음부터 계속 깊이 있게 공부하다면 자기 사주 언제 볼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천간이에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글자가 있어요. 10개. 예, 10개. 그러니까 저기 갑을병정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갑과 기토가 만나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이제 쓰면 돼요. 갑을 병정 무 그 다음에 기 경신 임계 요게 이제 암기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갑기합토 이렇게 바뀌고 을경합금 이렇게 바뀝니다. 요 옆에 있듯이 갑기합토 토로 바뀐다는 거예요. 을경합금 을과 경이 만나서 금으로 바뀌고요. 병과 신이 만나서 병신합수 여기 이렇게 병신합수 정이 합목 그 다음에 무게합 화로 바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그때그때 그냥 검색하거나 아니면 뭐 캡처해 뒀다가 맨날 그때그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자, 방금 전에 했던 이제 육합이에요. 육합 지지에서 이루어지는 육합 아까 했었죠. 여기 자축합토 인해합목 그 다음에 묘술합화 그 다음에 진유합금 사신합수 뭐 오미합화 이게 뭐 자전축 23.5도를 기준으로 했다 이런 것들은 이론을 심화 있게 가고 왜 조상들은 옛날 사람들은 요렇게 했을까 뭐 그런 걸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할 때 이제 학술적으로 파고들 때 하는 공부고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육합에는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화,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화가 있더라. 그냥 그 정도만 암기까지 안 되면 하다 보면 느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니까요. 안 되면 그냥 육합에 이런 게 있다 그러고 그때그때마다 검색해서 찾아보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지지가 12글자라고 했잖아요. 12글자. 그 12글자 중에 인, 신, 사, 해 이렇게 네 글자가 생지, 뭐 생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신사에는 막 역마예요, 역마. 막 어디 돌아다니고 바빠, 막 그런 거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은 그 부분이고 왕지는 이제 힘이 열나 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여기 다 읽어도 있는데 하여간 왕지는 이제 묘, 오, 유, 자 이렇게 네 글자를 왕지라고 불러요. 가장 힘이 세요. 그 다음에 고지는 이게 이제 토인데 다 진토, 미토, 술토, 축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임묘진이 봄에 겨울, 그 다음에 사오미가 여름, 신유술이 가을, 해자축이 겨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기운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바로 방합이라고 불러요. 방합. 같은 기운끼리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주 8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나야.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인 있고 뭐 여기 진토 있고 여기 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얘네가 세 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인묘진. 이거를 우리가 같은 힘의 기운, 즉 같은 봄의 기운이다 그래서 이거를 방합이라고 부릅니다. 방합.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합이에요. 삼합은 뭐냐면 해, 아까 생지에서 하나 선택하고 왕지에서 하나 선택하고 고지에서 하나 선택해요. 즉 외인구 단위. 그러니까 뭐 아까 방합은 서로 같은 애들끼리 모이는 거죠. 성씨가 뭐 전주이씨다 그러면 전주이씨끼리 뭉치는 거라면 요 삼합은 전주이씨 뭐 밀양김씨인가 뭐 그런 거 있나, 밀양박씨, 뭐 그다음에 경주김씨, 이렇게 막 서로 다른 존재들끼리 다른 기운 세 개가 뭉치는 거예요. 삼합이. 그걸 이제 삼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해묘미가 묶여서 뭐가 되느냐? 목국이 되는 거예요. 요 가운데 기운이 가장 세거든요. 이 왕지라고 불리는 애가. 그러니까 이 기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묘미. 그러면 걔네가 삼합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네 글자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 이제 나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 묘, 미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삼합으로 묶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강의나 뭐 이런 거 책자들 중에서 보면 여기가 나가 있고 그러면 여기가 해가 있고 여기가 뭐 묘가 있고 미가 있으면 요 세 개를 또 합쳐서 삼합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에게 이 명리를 가르치신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묘미합, 여기만 반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부분으로. 이게 삼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이렇게 세 개로 묶여 있으면 더 강력하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 강력하게 답답한 것도 있고, 하여간 해묘미 목국이다. 그 다음에 이노술이 만나서 화기운이 된다. 이노술.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신자진 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무신, 그 다음에 여기가 병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자가 없잖아요. 자가. 근데 진하고 신이 만나서 자가 여기 글자가 하나 생략되어 있다. 이걸 이제 허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자진 합수국. 그러면 여기서는 글자가 세 개가 뭉친 게 아니라 진하고 신이 만나서 수의 기운으로 좀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반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합. 그러니까 삼합 중에서 하나가 빠져 있어. 그런 걸 우리가 반합이라 불러요. 그리고 아까 배웠죠? 진유합금 이런 거 육합? 그러면 육합과 반합 중에 어느 게 에너지가 더 강하냐? 육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해요? 당연히 복잡하죠. 처음 기본 이론 배우는 건데.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뭐냐면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임상 사례를 얘기하다 보면 충이고 뭐 합이고 형이고 이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조금 이런 이론이 있다. 그냥 결과치만 일단 좀 외우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공식을 갖다가 유도하는 게 힘들면 그냥 공식이라도 일단 외워서 현실에 그냥 써먹는 게 일단 당장 급한 거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공식 복잡한 내가 그 중간에 증명하는 과정까지는 정 모르겠다? 그럼 결과치만 일단 외우자는 거지. 지금 이게 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명리 이론 되게 복잡해요. 안 그러겠어요? 수천 년 전에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근데 그거를 깊이 파고드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결과치만 우리가 알고서 현실에서 내 사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느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지에 해, 묘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해묘라고. 아니면 묘미, 아니면 해미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해묘, 미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걸 반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해묘, 여기 가운데 글자가 묘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가합이라 부르는데, 그냥 제가 배운 이론에서는 그냥 반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합.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 글자 중에 한 글자가 빠졌을 때 우리가 반합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이라는 데를 들어오면요, 청관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스승님은 이 청관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충돌이 일어나느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스승님의 뜻에 따라 저 또한 청관충은 안 합니다. 하지만 지지충은 무척 중요합니다. 좌우충,
왕지끼리 만나는 거야. 아까 왕지가 제일 힘이 센 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는 겨울의 기운 중에 가장 강력한 겨울의 기운이에요. 가장 세죠. 오화는 여름의 기운 중에 가장 센 기운이에요. 그러면 가장 센 겨울의 기운과 가장 센 여름의 기운은 정반대 기운인데 걔네가 가장 센 애들끼리 부딪히니까 현실 속에서 좌우충이 있다? 좌우충이 만약에 일어나는 해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긍정적으로 쓰이면 새롭게 깨져서 새로운 사업의 길이나 진로가 열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대부분은 좀 안 좋게 많이 발현돼요. 현실 속에서.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꼬꾸라져서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좌우충이 있을 땐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충은. 그 다음에 여기 충미충이 있어요. 얘도 매 마찬가지죠. 예, 요 축은 겨울 기운, 미토는 역시 여름의 기운이잖아요. 우리가 임묘진이 봄의 기운, 그 다음에 사오미가 여름의 기운, 그 다음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가을, 금의 기운, 그 다음에 해자축이 겨울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힘센 얘하고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좌우충이라는 건. 그럼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미충은 여기 있는 축과 얘네 둘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충미충도 역시나 좀 하여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인신충. 인신충은 여기 봄의 기운, 봄의 인과 여기 신이 만나. 신이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인신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묘유충이 있어요. 묘유충은 또 봄의 기운 이것과 가을의 기운이죠. 아무래도 이제 봄의 기운과 가을의 기운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좌우충이 가장 강할 것 같아요. 한겨울과 한여름에 부딪히는 거니까. 근데 묘유충은 좀 얘가 더 강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충끼리는 서로 에너지가 비슷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가장 강력한 기운인 좌우충이 묘유충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봅니다. 봄 기운과 가을 기운보다는 여름과 겨울이 만날 때가 좀 더 강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술충이 있어요. 이 진술충, 이 토충, 이 토끼리 이 부딪힐 때 또 여러 가지 삶의 변동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잘 대처를 해야지만 우리가 뺨 따고 10번 맞을 걸 5번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재수 없으면 뺨 따고 10번 맞을 걸 전혀 준비 없이 있다가는 뺨 따고 100대 맞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인생에 있어서 이 충은요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해충이 있어요. 사해충도 여름의 기운과 또 겨울의 기운이 만나기 때문에 사해충도 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충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요건 좀 외워두면 좋아요. 외우기도 조금 편안한 것 같고. 오케이. 자, 그럼 이론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빠르게 좀 설명할게요. 핵심 이론. 천간과 지지의 본질이에요. 천간은 뭐다? 하늘의 기운이고 마음의 욕망입니다. 욕망. 인간이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우주의 흐름이자 추상적인 생각, 마음의 지향점, 욕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글자가 있어요. 8글자, 4글자, 사주팔자인데 여기가 나예요. 그러면 여기가 재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재성이 보통 우리가 돈이라고 봐요. 그냥 돈이라고 쓸게. 돈. 근데 밑에는 없어. 이 돈이. 그러면 그냥 하늘에만 있는 돈이 이게 하늘에만 떠 있는 돈이야. 그러면 내 마음의 욕망은 부르짖고 있어요. 나 너무 돈 벌고 싶다. 막 돈에 미쳐버려. 근데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서. 그러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욕망만 키우다 망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잘못하면 사업 무리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 100억 재산 줘도 100억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살리는 때가 있어요. 요 하늘의 뜻이 드디어 땅에서 살리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대운과 바로 세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주라는 건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그러니까 이 때를 잘 맞추면
천간에 이렇게 욕망으로만 있던 것들을 내가 그 지지로 이 땅으로 기운이 들어올 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로 땅으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뭐 10년이 걸린다. 그럼 10년 동안은 준비만 해야 돼. 현실적으로 막 사업 벌리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지지로 대운이라든가 뭔가 세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준비했던 걸 딱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 30년 번 돈보다 3년 번 돈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뒤늦게 막 사업이나 이런 거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뭐 로또 행재수 이런 것도 있겠지. 물론 확률은 적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한 뭐 20년 자꾸 사업이 계속 망해. 그 한경이 그분 있죠. 스팀 뭐 이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가 거의 뭐 망해가고 직전 거의 뭐 진짜 시댁 친정 뭐 모든 돈 끌어다가 이제 막 아파트 담보대출 받고 이제 진짜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얘기를 꽤 오래전에 인터뷰한 걸 봤더니 그랬는데 막판에 이제 그게 사업이 성공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뭐 1,000억대 이상의 매출 일으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돈이 있다고 해서 밑에 지지에서 땅에서 받추어지지 않으면 그냥 욕망의 돈이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천간은. 그래서 하늘의 뜻이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성경 구절에 있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사주도.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가 바로 대박의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 요 아래 글자 네 글자를 지지라 그러는데 땅이죠. 땅의 환경 실질적 결과예요.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의 공간이자 손에 잡히는 실질적 결과물입니다. 12계절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실질적 환경 변화와 현실적 삶의 자취를 결정짓는 핵심 공간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대운과 세운은 뭐냐? 대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해보면 내가 이제 6대운이다 그러면 6살, 그러니까 6을 기준으로 6살, 16살, 뭐 26, 이렇게 10년마다 돌아오는 아주 나한테 좋은 운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큰 운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크다 작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치의 개념이 들어간 게 아니야. 그냥 크다 작다. 그래서 10년마다 바뀌는 운인데 이게 이제 들어오면 계절로 예를 들어 인묘, 진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이 토기운 진토도 이 봄의 기운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대운 30년이다 이렇게 불러요. 대운 30년.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8글자 여기에요. 뭐 사람들이 제일 큰 욕망이 돈이니까 내가 여기가 돈이 있어요. 돈이라는 글자. 이 돈이 재성이에요. 재성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돈이에요. 돈이 있는데 여기 지지에 내가 돈이 없어. 이 돈이라는 글자가. 그런데 이게 내가 재성 30년이 딱 들어와. 언제 들어오면 제일 좋겠어요? 한 40대쯤 들어오는 게 제일 좋겠죠. 왜? 이 사람이 사회생활 경험도 있고 할 때가 제일 그러잖아요. 경험도 많고 뭔가 실무 경력도 많고 인맥도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때가 40 한 초중반쯤이니까 그때 대운 30년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만약에 46살부터 30년 들어온다 그러면 56, 66, 76세까지 돈의 기운이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30년 동안 매번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어쨌거나 30년 동안 그 전해나 나중에 30년보다는 돈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이 번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만약에 이제 버는 돈이 연봉이 뭐 5천만 원 벌던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이렇게 대운이 30년 들어왔어. 그렇다고 뭐 연봉 5억 법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 자세한 거는 명식 사례 보고 얘기하겠지만 하여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밑에 아무것도 이 돈이라는 글자가 밑에 똑같은 게 없으면 대운에서 들어왔을 때 땡큐다. 근데 대운에서 30년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운에서 들어오는 거 봐야 돼. 세운은
12년 주기로 한 바퀴씩 돌잖아요. 12년 주기로. 근데 임묘진이라는 게 세운에서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이제 3년 기간이죠. 그래서 대운은 30년, 세운은 3년 동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명리를 좀 알고 어느 정도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천간에 하늘에 뭐 돈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운에서도 돈이 그러니까 요 지지에 돈이 없어. 대운에서도 아직 그 돈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12년 중에 요거 3년 들어오는 해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9년은 준비 기간이야. 9년 동안은 일 벌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준비 기간이야. 그랬다가 3년 들어올 때 그때 딱 일 벌려서 3년간 딱 돈 버는 거지. 그런 용도로 쓰면 명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인생.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제가 길령명리라는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는 자기 사준 자기가 보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9년간 준비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준비해야 할 때와 뭔가 일을 저질러서 해야 할 때, 그 때를 갖다가 맞출 수, 그러니까 그 때를 거의 확률적으로 좀 맞춰가는 게 명리예요. 그러니까 명리는 되게 응용 학문이고 실속 있는 학문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대운과 세운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다. 그래서 대운은 10년 주기고 채와 용으로 쓰인다. 요 용은 세운은 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 용자잖아요. 그러니까 채는 그냥 환경만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만 변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할 겁니다. 내 사주 원국이 놓이는 10년짜리 큰 판세라 나를 둘러싼 배경, 환경의 날씨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게 있잖아요. 30년 동안 돈이라는 글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돈이야. 내가 위에 하늘에 여기가 돈이 있어. 근데 지지에는 없어. 이거랑 같은 게. 돈이랑 같은 게 없어요? 근데 대운에서 30년 왔어요. 그럼 30년 내내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이제 다만 환경만 만들어준 거야. 여기서 대운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똑같은 뭔가 이렇게 왔다고 쳐봐요. 이렇게 만나는 게. 그러면 대운 30년이 그래 너는 이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환경은 만들어줬다. 환경은 만들어줬다. 이런 거예요. 그게 채예요. 채. 그러면 이게 환경이 만들어줬어?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쓰이려면 어떻게 돼요? 세운이 와서 건드려줘야 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운은 원국의 형충해합 사건을 직접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 스승님 이거 안 봅니다. 뭐 다른 사주 보시는 분들은 대운 충도 봐요. 아까 배웠죠? 여기가 만약에 진토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진토가 있는데 글자가 엉망이네. 그냥 한글로 쓸게요. 진토가 있었어요. 진토가 있는데 진토하고 부딪히는 게 술토란 말이에요. 술토라는 글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대운에서 여기가 술토야. 그러면 얘랑 부딪혀서 진술충이야. 그럼 무슨 10년간 충이 일어나? 말이 안 되잖아. 이론적으로. 그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은 대운 충을 안 봅니다. 다른 분들은 막 보는데 그러면 사주 너무 복잡해져. 대운 충 안 봐요. 자, 그리고 지지 중심으로 나를 둘러싼 환경적 배경을 조성하는 거고요. 원국에 없는 오행, 이 8글자에 없는 오행이라도 대운 지지로 들어오면 든든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운은 1년마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운이 우리 인생사에서는 1년마다 들어오는 기운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원국과 그 다음에 이 대운은 어쨌거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얘네가 에너지가 작동하는 건 뭐 이렇게 에너지가 강력하게 막 그때그때마다 작동시키는 건 세운이야, 세운. 그래서 1년마다 들어오는. 그래서 예를 들어 관운이 없는 분이 예를 들어 어떤 해에 이렇게 오는데 그 해에 관운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 보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세운에서 관운이 들어와. 근데 얘가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다고 쳐봐요. 현재 공부 실력은 A가 B보다 나아. 근데 얘는 그 해에 관운이 없고 이 친구는 관운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붙는다니까요? 희한하죠. 공부는 얘가 더 잘하는데 붙기는 얘가 붙어 시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애는 공부
잘하는데 맨날 가면 시험 망치는 애가 있어. 어떤 애는 공부가 그 친구보다 객관적으로 남들이 봐도 다 걔가 이 B라는 애가 더 못하는데 시험 보러 갔는데 그냥 덜커덕하고 한 번 시험 봤는데 붙는 애가 있어. 그게 다 운이잖아요. 그 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이 명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형, 충, 뭐 합, 뭐 이런 것들은 대운이 아니라 바로 연에 들어오는 세운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운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좌우충이 났어요. 그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여러분 사업 망하면 그 해 들어올 때 딱 뭔가 충이 나서 사업이 망했어요. 그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이 그 해에 들어오는 세운이야, 세운. 그 연도에. 근데 이 세운으로 인해서 사업이 예를 들어 쫄딱 망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이거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이 해만 그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게 이렇게 세워져 아니라는 거지. 이 여파가 막 10년이고 재수없으면 20년도 가잖아요. 아니면 평생 가. 한 번 사업 망하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명리를 배워야 돼요. 내가 올해 뭔가 좌우충이나 그러면 별로 안 좋다고 일단 인식하고 몸 조심을 해야 돼요. 사업을 누가 옆에서 깔짝깔짝 와서 사업을 자꾸 뭐 넓히자 막 이런단 말이야. 꼬셔. 그럼 이런 때 안 하는 거, 안 하는 게 좋은 거, 안 하는 거. 이렇게 충이 있을 때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사는 게 좋아. 보수적으로 그냥 옹크리고. 그 해는 그럼 그 해 1년만 꾹 참아봐. 그러면 약간 이제 요거 싹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는 또 괜찮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방에 망한다고 잘못하다가는 알겠죠? 근데 죽어라 말 안 들어요. 얘기해줘도. 그래서 그냥 운대로 사는 거예요. 팔자대로. 우리가 팔자대로 산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아유, 죄송하게도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지네. 빨리 할게요. 자, 지장관과 충의 반전 메커니즘인데, 우리가 지장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보면, 요렇게 이제 지지 글자 있고, 요 밑에 있어요. 만약에 얘가 진토다. 우리가 이렇게 진토. 진토나 글자 잘 썼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던가? 뭐 하여간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그럼 요 진토라는 글자 밑에, 을, 개, 무. 이렇게 해서 여기 을개무라고 이렇게 천간의 글자가 세 가지 뭐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글자도 있는데 요걸 갖다가 지장간이라고 불러요. 그걸 지장간. 그래서 지지 속에 숨겨져 있는 순수한 천간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못 써먹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진토가 이렇게 있는데 진이 있는데 여기 술토가 들어와서 얘네들이 꽝 부딪혀서 충이 나. 그럼 여기 있는 지장간 세 개와 술토 밑에 있는 지장간이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써먹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써먹을 수 있는데 써먹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건 사주 명식마다 다 달라.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없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의 재발견. 이제 뭐 충나면 근데 안 좋기만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충은 단순한 파괴나 불운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지지의 합이 너무 강하게 걸려 있으면 이거를 풀어주는 역할도 해요. 그건 이따 임상설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세운에서 충이 들어와 묶여있던 합을 깨뜨려 주면 갇혀있던 지장간의 기운이 풀려나면서 새로운 자유, 환경의 변화, 뭐 재물 및 인연의 창출 이런 걸로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론 수업이 다른 것 좀 앞에 형충 좀 보여주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이 정도로 맞출게요. 길량명리 2강 이론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